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 후보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계기가 있었죠. 토론회 참석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선 준비위원회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 이런 또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캠프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캠프에 참여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한 2주째 되고 2주째.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라면을 끓여주셨다는 보도도 요즘도 혹시 끓여주십니까? 라면도 끓여주시고 네. 뭐 샌드위치도 사다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으로 떠올랐던 통화 내용 유출 의혹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네. 유출이 됐다고 지금 단정하시는 겁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요. 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캠프 차원에서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현재로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우리 후보께서 어저께 음. 국민의힘부터 음.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되게 이제 아주 완곡한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좀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버전으로 바꾸면 지금 대표가 공정과 상식에서 뭔가 좀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글쎄 제가 그 함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국민들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녹취 파일이 없기 때문에 유출 여지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봐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 공중파 네.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캠프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화법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질문드리기는 뭐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유출이 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유출된 사실 그 자체보다 상호 존중에 대해 되는 통화 내용이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불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이 거예요. 문제는 예. 국민과 예. 또 당원 그리고 당 지도부 의원님들 또 우리 당을 받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원로님들 이런 분들께서 네. 판단할 문제지. 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들이 뭐 조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 쪽에서 입장은 나왔잖아요. 녹취 파일이었기 때문에 뭐 유출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이 나왔으면 그걸로 가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내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논의가 돼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캠프 차원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당의 사익은 풀어야 되는 문제다. 당내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 토론회 문제는 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론회가 됐든 발표하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 또 당헌 당규에 맞는 것이냐라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지 정치적 유불리라든지 그게 발표회가 됐던 토론회가 됐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경선의 한 방식인데 아직 경선 일정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경선의 한 방식이 시행될 수 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상식의 문제죠. 상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경선 후보 등록도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원희룡 후보께서도 이 토론회나 발표회 문제 가지고 연일 비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원희룡 후보는 토론을 못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예. 이 경준위에서 토론회 하는 문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 또 정의화 전 국회의장께서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 또 법적인 그 문제는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유불리의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근데 왜 드립니다. 경선 준비에는 근데 왜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김경진 그 대통령 특보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경진 특보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3천만 원을 내고 이제 하는데 이제 본경선 들어가면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어떤 토론이든 뭐든 해야 되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던데
이런 해석은 김경진 특보의 개인적인 해석입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보고요. 캠프 안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기준이 뭐냐? 초청 대상자가 누구죠? 예컨대 그 뭐 국민의힘의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 네. 이런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본 경선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는 모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어떤 원칙으로 이걸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달라는 거지 말씀을 해달라는 거고요.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경선 준비가 됐던 앞으로 발족될 뭐 선관위가 됐던 후보들을 좀 배려하고 후보들과 좀 소통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좀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 예컨대 후보의 일정은 2주 단위로 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정책 행보도 해야 되고 행보 하나하나에 많은 또 약속과 또 어떤 분으로 초대해야 될지 등이 이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틀 전에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제 보면 최고위원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결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또 경준이와 당 대표 간의 입장은 조율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죠? 그래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토론회가 아니라 뭐 정견 발표라는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아니 말씀이시죠? 발표가 됐던 토론회가 됐던 이게 중재안이라고 내놓는 것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발표가 됐던 토론회가 됐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렇죠. 이 행사를 이런 행사를 경준위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을 초청하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토론회라고 얘기하는데 발언 총량 7분이라 그럽니다. 네. 7분 동안 14명입니까? 15명입니까? 16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서로 주고받는데 어떤 토론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뭐 당 내부에서 캠프 입장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다른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러면 그 여기에 응하기로 했던 다른 예비 후보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들의 행보는? 글쎄 제가 다른 후보들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 그거는 각 캠프나 후보의 결정 사항이고 저희들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동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하되 또 원희룡 의원이나 다른 분들 또 당의 중진 원로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최고위원님들 중에서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에서 이런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캠프의 김웅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자유 인터뷰에서 뭐 자신도 응하면 되지 왜 자꾸 피하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대놓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쓴소리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쓴소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럼 이러한 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원희룡 후보가 비판하는 점에서 왜 비판을 안 하시죠? 왜 저희들만 아주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예. 원칙과 기준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저희들만 비판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1위 후보, 그러니까 이 야권의 경선판을 어쨌든 이끌어가고 있는 후보에 대한 그런 공격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뭐 다 건별로 대응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경선 과정에서 완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게 더 걱정이에요. 본선에 가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선거를 할 텐데 우리 후보들이 모두 이렇게 막 공세적인 것보다 서로 완팀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원희룡 예비 후보를 이제 몇 차례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윤석열 예비 후보와 원희룡 예비 후보의 관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 일전에 이제 그 동자동 그 쪽방촌 자원봉사 활동에 이제 불참을 하실 때 그때 원희룡 예비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캠프 차원에서는 그런 전화를 해서 무슨 뭐 보이콧을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 측에서 저희들이 보이콧을 요구하면 이게 요구가 됩니까?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전화 통화가 있었던 건 원희룡 후보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 아니 저희 캠프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캠프 차원에서 없었죠. 캠프 인사가 전화한 건 캠프 아니고? 인사가 없었죠. 제가 캠프 책임자인데. 캠프와 연관돼 있는 의원 이렇게 아마 그 나왔던 원희룡 후보의 행보에 제가 언급을 한 거는 원희룡 후보의 행보가 그 행보에 대한 그런 어떤 입장이지 예. 원희룡 후보도
14명입니까? 13명입니까? 15명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분 중에 저희와 함께 이 경선에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아예 경선관리위원장으로까지 이어가는 어떤 인사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경선준비위원장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캠프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원칙상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질문하시는 게 갈등 유발 질문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아마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토론회를 계속 그 밀어붙이려고는 주역이 서병수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당 대표와 경준 위원장 또 당 최고위원 내부 여기서 토론인지 발표인지 모르겠는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과 캠프의 갈등보다는 당 내부의 갈등이 더 커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냥 아예가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요. 한번 그냥 그 단도직입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판단을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결국 나오고 있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의 본질 관통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의식 아닌가요? 캠프에서? 저희들이 이준석 대표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부분이다. 그거는 예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지금의 현상 속에서 예단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후보께서는 단 한 번도 본인의 발언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윤석열 예비후보가 당 밖에 계실 때 비단 주머니 3개 준다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의원님도. 근데 윤석열 예비후보가 입당을 하고 나서는 비단 주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갈등 양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자꾸만 이준석 대표와 우리 후보 간의 갈등으로 보시는데요. 한번 구조를 보시자고요. 지금 그 봉사활동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그 봉사활동이 저희만 안 갔습니까? 아니죠. 4명이 안 갔죠. 후보 4명이 안 후보 갔죠. 간담회에도 저희만 안 갔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준석 대표와 우리 후보 간의 갈등으로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각 사안마다 찬성 반대가 있는 건데 그 반대 속에 저희가 끼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준석 대표와 우리 후보 간의 갈등이다. 물론 1위 후보로서의 숙명이라는 걸 알겠지만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건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그 저 혼자만의 아마 그 문제 제기나 질문도 아닌 것 같고 많은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아마 이런 관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어떤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후보는 이 사례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다르지만 윤석열 후보는 일관되게 이 사례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이런 관찰 결과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유승민 후보께서 제가 뭐 원희룡 후보 얘기했으니까 유승민 후보 얘기도 할게요. 유승민 후보가 이준석 대표 말 줄이고 생각 좀 해라. 이런 얘기한 거를 언론에서 갈등 증폭, 갈등 격화라고 나갑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 말 줄이고 생각 많이 해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면 충돌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묘사가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해 나가는 것이고 또 원칙과 기준과 또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일관된 논리 속에서 행보를 하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띄어서 바라보고 오히려 1위 후보와 당대표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건 어떤 양측 간의 이해관계에 다른 갈등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문제 제기고 따라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 문제는 지도부와 캠프의 관계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풀면 되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거의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는 좀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